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 소유권은 조선 총독 또는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가 재결 확정한다. 토지 소유권은 조선 총독 또는 그 권한을 위촉받은 자가 재결 확정한다. 제2조 소유권의 주장에는 신고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불복자에 대해서는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제4조 토지의 지주가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상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한다. 제5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있어서는 그 조사 및 측량 지역 내 지주로 하여금 2인 이상의 총대를 선정하게 하여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한다. 제17조 임시 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하여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조선 총독부 관보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 토지조사 사업의 소유주별 통계 소장농은 77.3, 자장농 19.7, 그 다음 지주 토지조사 사업의 소유주별 통계. 그래서 소장농이 엄청 많이 늘었다는 거. 일제강점기 한국 농민 구성비 1916년에는 자소작이 40% 정도였는데 소장농은 36.8%, 그리고 1919년에는 자장농이 19.7, 자소작이 39.2, 소장농이 37.6. 그래서 점점 22년에는 자소작은 줄고 소장농은 늘고, 그리고 지주는 점점 올라가고 자장농은 점점 줄고 자소작도 점점 줄고 소장농은 점점 오르고, 그래서 지주랑 소장농만 점점 올라가고 자장농하고 자소작이 점점 줄었네요. 화전민이 원래 없다가 화전민도 생기고. 회사령과 산업침탈. 회사령 1910년 시행은 조선 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하여야 설립할 수 있었다. 허가제. 이는 조선인의 민족기업 성장을 억제하고 조선을 일제의 상품시장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결과 민족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미쓰이, 미쓰비시 같은 일본 대기업이 경제를 장악했다. 미쓰비시가 이때 성장했구나. 1910년에 일본이 만든 회사령 때문에 미쓰비시가 성장했네요. 회사령 제1조 회사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조선 밖에서 설립한 회사가 조선의 본점이나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따라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한다.
일본 마음대로 회사를 하겠다는 내용이네요. 조선총독부 조선법령 집람 제17집. 그래서 민족발 광산 소유 현황을 보면 1911년도에는 기타 열강, 그리고 일본, 그 다음 한국, 그리고 15년에는 기타 열강이 조금 줄고 일본도 조금 줄고 한국도 줄고, 그러다가 1920년도에 갑자기 광산이 일본이 엄청 소유를 하고 거의 90%를 소유를 하고, 한국은 점점 줄고 열강은 완전히 한 70% 넘다가 갑자기 20%로 줄었어요. 그리고 민족발 자본 소유 현황을 보면 1911년에는 합병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일본, 그 다음 한국이었는데 15년에는 일본이 자본을 거의 9,000원을 소유를 하고, 한국이 1,000원, 그 다음 합병이 거의 없어졌네요. 그리고 민족별 어획고 비교 현황은 1909년에는 한국이 조금 많아요. 500만 엔이 안 되는데 1918년에는 일본이 2천만 엔 정도로 갑자기 한 10배 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도 늘었네요. 한국도 늘었지만 일본보다는 적은 1,500만 엔 정도. 그리고 산업 침탈, 산업을 일본이 침탈한 내용을 보면 1911년 삼림령을 제정하면서 전산림의 50% 이상을 점탈하고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목재를 대량 벌목했고 일반 농민의 삼림 이용을 단속했다. 두 번째는 어업령 1911년 조선인의 어업권을 부인하고 어업을 총독허가 사항으로 했다. 그 다음 1912년부터 1918년까지는 토지조사 사업이 있었고 1913년에는 지세령이 있는데 일본은 지세 수입을 늘려 식민지에 필요한 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결수연명부에 토지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납세자로 정하였고 과세 표준은 결부제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부담인 지세는 소작농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세의 부담이 증가해 지세 체납으로 차압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1918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되자 토지대장에 등록된 지가를 과세 표준으로 정하였고 지세령을 개정해 지역별 지가와 지가의 1.3%를 지세로 납부하게 하였다. 1915년 광업령 조선인의 광산 경영을 억제하고 일본인의 광산 독점을 강화했다. 주세령 1916년 일본의 세수 확대와 쌀의 수탈을 위해 1916년 7월 주세령을 제정하고 9월 1일에 시행했다. 주세령에 따라 허가 없이는 개인이 직접 수를 빚지 못하게 되었고 양조 면허를 부여받은 친일 지주층의 양조장만이 상업적으로 술을 주조할 수 있었다. 그래서 주세령은 술이고
수리조합령 1917년 일본은 일본인 대지주를 동원해 수리수설을 축조하도록 권장했고 수리조합령을 공포해 수리조합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규정했다. 수리시설 축조하는 권한 임야조사령 1918년 국공유림 그러니까 국유림, 공유림, 문중공유지 등 임야의 50% 이상을 총독부와 일본인이 점령했다. 소금, 인삼, 담배, 전매, 사회공공시설, 가로치고 철도, 항만, 통신, 도로 등을 독점했다. 1기 산업 침탈 순서 그러니까 일제 식민 정책 1기 무단통치 시기에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산업 침탈 순서는 회삼, 어토, 지광, 주수임 회삼 토지 회삼 어토 지광 주수임 회삼 어토 지광 주수임